허리를 왜 삐끗할까요? 그 허리 삐끗하신 분들 오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다들 그러세요. 아, 나 허리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고요. 허리가 아픈 거는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많이들 하시는 거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 전기장판에 누우세요. 전기장판에 보통 누우세요. 지져야 되는 줄 알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새해에는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시려고. 일단 연말에 허리가 나가서 아,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걸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다 해서 갑자기 허리 이렇게 삐끗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야단 맞을 줄 알았어. 정말로 운동 안 하셨구나. 일단 허리를 왜 삐끗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허리를 왜 삐끗할까요? 그 허리 삐끗하신 분들 오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다들 그러세요. 아, 나 허리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고요. 허리가 아픈 거는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근데 허리는 한 번에 절대 삐끗 못해요. 전체 증상이 있나요? 그럼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자세들, 나의 자세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왜 이랬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허리는 뒤에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치지 않고요. 앞이 눌려서 뒤에가 열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디스크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디스크하고 이 척추신경 요 사이에 인대가 있어요. 쭉 늘어진 인대가 있어요. 이 인대가 늘어나면서 디스크를 못 받쳐주고, 디스크를 못 받쳐주니까 디스크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리 몸이 뭔가에 데미지를 입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죠. 그 염증이 갑자기 확 커지면은 신경을 누르겠죠. 그때 삐끗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간당간당 하다가 어느 한 동작, 보통은 허리가 구부러졌다가 일어날 때, 뭐 종이를 줍다가 삐끗하신 분도 있고요. 다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항상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예전에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안 일어나셨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허리에 무리를 주면서 일어나는 걸 하다가 얘네가 간당간당 하다가 팍! 터져버려. 그쵸. 그래서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삐끗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이스예요. 얘네가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염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대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허리 쪽에 아이스팩을 대시고 하실 수 있으면은 걸으시면 좋으세요. 보통 아프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예전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디스크는 이렇게 하면서 안에 있는 염증을 빼내고 팽창하면서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걸으시면서 얘네를 계속 염증을 펌프아웃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팩을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걷는 거를 저는 레코멘드 하는데 도저히 막 허리도 굽히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누워서라도 아이스팩을 하세요. 네, 정말 차갑게 돼야 돼요. 엎드려서 누우라고. 엎드려서 하셔도 되고 위에 보고 하셔도 돼요. 많이들 하시는 거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 삐끗하면은 전기장판에 누우세요. 전기장판에 보통 누우세요. 지져야 되는 줄 알고요. 그게 만약에 그냥 근육통이면은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다? 그거는 디스크고 염증이기 때문에 이 열이, 그쵸, 혈액순환을 더 많게 해서 염증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일어나신다? 못 일어나시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아이스팩을 걸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누워서라도 아이스팩은 꼭 하셔야 돼요. 10분에서 15분. 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운동 하나 있죠. 허리 아프신 분들. 양치질처럼 하는 맥힌지 운동. 네. 그 전 영상을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처음에 준비하시는
요 엎드려서 있는 거요. 그걸 한 2분에서 5분 정도 하시는데 그때 못 하셨었죠, 근데. 네, 안 되더라고. 아파서. 처음에 안 되죠. 예.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됐어요. 됐죠. 그러면서 점점 허리에 있는 통증도 좀 더 줄어들었었죠. 네. 각도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한 2분에서 5분 정도 하고 계시다가 하실 수 있으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동작도 10번에서 15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무실 때까지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도 다음날에 더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무실 때는 이게 안 이루어지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증이 또 쌓이기 때문에 아침은 허리 삐끗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바로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스팩 하시고 맥켄지 하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파서 그냥 누워 계세요.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일어서면 아프니까. 그러면은 이게 낫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네. 걸으셔야 돼요. 혼자 걷기 힘들면은 벽을 잡고서라도 제자리 걸음 하시면 되고요. 신경을 눌렀던 염증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통증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문제겠죠. 이 시간이 걸리냐 얼마나 걸리냐는 치료 받냐 안 받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카이로프랙틱 치료 받으면은 이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고요. 한번 그렇게 부었다가 염증이 줄어든 디스크는 퇴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삐끗하셨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 중요하네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감사합니다.